다음은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네. 행정을 함에 있어서 업무 능력과 신뢰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철학적인 질문이신가요? 둘 다 아닙니까? 저는 둘 다라고 봅니다. 업무 능력과 신뢰 어느 것도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시장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탄천 17개 교량을 전면 재개설이 아닌 기존 차로수를 유지하면서 차로폭 조정을 통해 보행로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내년 12월까지 재개설을 완료하겠다. 이를 통해 예산이 당초 180억 줄어든 770억 원으로 가능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이 같은 발표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 매우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혈세를 무려 840억 원이나 아끼고 시간도 단축해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주신 공무원들의 노고를 깊이 치하하고 격려합니다. 그런데 840억 원 예산이 줄었다는 기자회견을 들으면서 2023년 본 예산을 두고 1660억 원 예산을 절감했다는 시민들을 호도하던 시장님 모습이 데자뷰되었습니다. 시장님 지시사항을 보니까 정년이 보장된 일반 공무원하고 선출직 시장은 다르다. 하루라도 빨리 시민하고 약속한 일들을 보여주고 싶은 입장이니 상반기에 공약사업 등의 재정의 60% 이상을 신속히 집행하라 했습니다. 예산 60%가 아니고 재정의 60%를 신속히 집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자료 좀 보실까요? 이 지시에 따라서 2차 추경 편성 기준, 정자교 사고 이후 안전 관련 예산 503억 원, 법원 보진 매입 비용 3,500억 원을 제외하고라도 1,660억 원 절감이 아니라 무려 2배가량이 증가한 3,000억 원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께 뭐라고 공부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열심히 해서 시민들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장이야 모든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부시장님, 4월 5일 정자교 붕괴 사고 발생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이 된 후에 그간 업무 추진 경과를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책본부는 4월 18일, 날짜 잘 기억하면서 들으세요. 4월 18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탄천 위험교량 보도부 전면 재시공을 하겠다고 했고 4월 24일에 17개 교량의 보도교 철거물 재시공 비용이 1,600억 원 정도 예상된다. 그래서 행안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이게 기자회견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안전점검을 통해서 최고 3,000억까지도 증가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시장님 내용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4월 18일에서 24일까지 약 일주일 사이, 길게 잡아도 15일 사이에 최소 1,600억 원이란 비용이 산정된 겁니다. 그런데 재난안전관 업무보고뿐 아니라 분당구청, 시도로과 등 관련 모든 과의 자료를 다 살펴보아도 어디에도 철거, 재시공에 대해 논의한 기록이 없습니다. 저한테 보고한 대책본부 보고서에는 심지어 부상자 재해 구호 키트 2세트 전달, 이렇게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무려 1,600억에 대한 어떠한 언급조차가 없습니다. 부시장님, 1,600억 원 산출 근거 자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 제출이 하나도 안 되죠? 그거 비밀 사항입니까? 비밀 사항 아닙니다. 예, 그러면은 제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1,600억 원이니 3,000억 원이니 매우 미약한 근거입니다. 미약하지 않습니다. 미약하지 않으면 지금 제가 이 질의를 한다고 하고 모든 자료를 다 받았는데 1,600억에 대한 회의조차가 열린 적이 없어요. 대책회의가 8차까지 열렸나요? 저기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잠깐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저는 의원님께서 있다면 이 제가 질문을 받아보고 싶은데 잠깐 예. 정회를 선포하고 제가 자료를 받을 수 잠깐 있는 시간을 설명을 드린 주시겠습니까? 다음에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설명해 물론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시겠다고 하는 목록 속에 1,600억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제출해라라고 하는 말씀이 없으셔서 부족할런지는 모르겠으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캔틸레버 구조로 되어 있는 다리를 철거하는 비용과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다시 재시공하는 비용, 그 다음에 설계 비용 등이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물론 실시 설계를 통해서 나온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일단 드리는 말씀이고, 그래서 다리 하나당 80억에서 100억 정도가 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왜 갑자기 또 3천억 이상이 얘기가 나왔냐면 당초에 정밀안전 진단했을 때 우리 3종 교량으로 돼 있었던 다른 교량들이 있습니다. 지천에. 그게 32개나 지금 현재 정밀안전 진단이 추가가 됐고요. 지금 2종 교량이었던 분당의 교량들이 지금 1개 교량을 빼고는 철거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32개 교량 중에 절반을 잡아가지고 16개를 잡아서 약 1,600억이라고 계산을 한 게 아니고 교량의 길이가 짧습니다. 지천이었기 때문에 3종 교량이었기 때문에 그걸 절반으로 잡아가지고 어바웃하게 저희들이 산정을 한 것이고요. 자세한 산정 내역은 우리 도로과에서 전문가 집단이 우리 직원들이 파악을 해서 어바웃하게 산정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터무니없다는 말씀은 좀 너무 하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일하면서 모든 것 하나를 그 위원회에다가 요건 얼마니까 얼마고 요건 얼마니까 얼마라고 의논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사실상 그 설계를 하거나 산정한 사람들의 입장과 기술, 스킬들을 믿고 정하는 거죠. 누군가 한 번은 검토를 했었을 거고요.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부시장님 본인 말씀으로 정확하지 않게 어바웃, 대략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런 거를 근거가 매우 미약하다라고 합니다. 근거 미약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한 것은 그냥 대충 해서 얼마다라고 한 건 아니고요. 실제로 얼마 교량 짓는데 얼마 정도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을 가지고 한 것이고요. 전혀 저희들이 터무니없게 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왜 겨우 일주일 만에 15일 사이에 1,600억 원이라는 비용을 말을 했는지, 그래서 근거가 미약한 1,600억, 3천억이라는 막대한 예산 투입을 거론해서 우리 시민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했는지 3천억이 든다고 해서 불안과 공포에 했던 시민이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제주에는 많습니다. 부시장님, 불안과 공포 많이 떱니다. 왠 줄 아십니까? 내년부터 예산이 줄 거라고 우리 시민들은 생각합니다. 당연히 시 재정은 어렵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는 큰 집인 도와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맞습니다. 어려움을 호소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재난지역 선포한 거 들어줬습니다. 근거도 미약하게 시민들 호도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시장님 들으세요? 근거가 미약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근거 미약하지 않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지금 저하고 발표하면서 어바웃 대략입니다. 정확하지 않지만 대충 철거했을 때 실시 설계 전이지만 이런 표현 본인이 하셨어요. 부시장님께서.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무 이유 없이 선정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부시장님, 근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녹음됩니다. 네, 제가 아무 근거도 없이라고 발언했습니까? 취지의 말씀은 그렇게 들렸습니다. 저한테는. 취지의 말은 개인의 해석입니다. 함부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렇듯 매우 근거가 미약합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한, 그리고 실제 보도뷰 재가설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겨우 이게 3개월 만에 발표난 거예요. 이런 근거를 가지고 1,600억에 빗대어서 당초 예산보다 840억 원을 줄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부시장님은 인정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거는 시민을 우롱하는 기망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4월 5일 질문안입니다. 발언 방해하지 마세요. 다음 4월 5일 정자교가 공개되고 4월 24일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을 두고 애초에 성남시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책임 떠넘기기다, 오히려 신 시장이 중대시민재해법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면피용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었는데 당연히 못 들으셨겠죠? 부시장님, 특별재난지역 지정 가능성이 있다고 보셨습니까? 저는 반반이라고 봤습니다. 어떤 근거입니까? 네, 지금 시민 한 분이 희생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추산한 3천억 정도의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 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큰 재원과 그 다음에 인사상의 사고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전에 3천억 말씀하셨는데요. 특별재난구역 선포하기 전에는 선포하기가는 1,600억만 얘기 나왔고요. 3천억은 언제 처음에 나왔냐? 4월 28일 날 나온 네, 물론 그걸 금액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 1,600억도 마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7조를 보면은요, 사회 재난을 명확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연 재난이 아닙니다. 지자체의 행정 능력, 재정 능력을 보고 이 재난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지를 판단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사회 재난이거든요. 성남시 재정 자립도 전국 지자체 중 최상위고요. 인구 93만의 행정 능력 문제 없다고 행안부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1위 신도시 모두 지자체 예산으로 30년 가까이 유지 보수해오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중앙정부 책임이다, 돈이 없다 이렇게 한 겁니다. 성남시가 이게 사회 재난에 포함되는 건지 자연 재난에 포함되는 건지 구별 못하고 특별재난구역 선포해달라고 건의한 겁니다. 자료화면 보시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행안부가 4월 25일에 공문을 접수합니다. 그리고 단 하루 만에 지정 거부 회신을 합니다. 세상에, 공문 접수하고 단 하루 만에 결론을 내서 회신까지 하는 거예요. 행안부 역사상,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속사포 행정 처리가 또 있었겠습니까? 부시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이만큼 지정 거부 이유가 너무나 명확했다는 방증이 아닐까요? 네,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시 행정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재정이 어렵게 될 거고 또 당연히 안 어렵더라도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당연히 적어질 건데 우는 소리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재난구역이 선포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우는 자에게 젖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젖을 받아먹기 위해서 네. 울지 않는다면 네네. 누가 지원을 하겠습니까? 받아오세요. 받아오겠다고 신청했는 거 제대로 대응 못해가지고 십몇 억씩 못 받아오는 일 하지 마시고 엄한 데 가서 우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돈 나올 곳에서 울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도 질문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요. 지금 2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거부 회신 받고 시민들에게 알렸습니까? 딱히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할게요.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정 거부 사실이 한 달 만에 겨우 언론 보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졌는데 이것 또한 시민들께 알리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왜 안 알립니까? 특별재난지역 선포한 거는 올렸는데 예, 울으려면 남들 보는 앞에서 울어야 되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맨날 어디서 엄한 데 가서 옵니까? 시민들 앞에서 왜 울어요? 울면은 정확하게 사실을 알리고 우세요. 저는 예? 시민들 앞에서 운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울어야 될 상대 앞에서 울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시민들 앞에서 선포했다고 울고 지정 거부된 거는 알리지 않는 게 이게 우는 겁니까? 이거는 시민을 기망하는 우롱행위입니다. 기망하고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본 의원은 질의에 앞서 업무 능력과 신뢰를 우선하냐고 물었는데 이 물을 가치도 없습니다. 신상진 정부는 우리 부시장님을 포함해서도 업무 능력도 신뢰도 모두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시장님은 행안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거부되고 10여일이 지난 5월 7일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초등학생 수업 준비물표 수준의 단 한 장짜리 14가지 건의사항을 전달합니다. 14번째에 또다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행안부에 건의해달라고 문구 한 줄 적어서 건의서를 전달하고 사진 찍어서 대대적으로 홍보합니다. 특기인 홍보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전달한 표가 하도 워낙 수준 이하여서였는지 아니면 특별재난지역과 특별정비구역도 구분 못하는 무능한 시장님이 들통날까 봐서였는지 장관에게 전달한 서류도 사진도 싹 바꿔서 언론 정비를 다시 하셨습니다. 초딩 수준의 건의표가 들어간 보도자료는 현재 검색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현재까지 시민들은 말씀하신 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한 것만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지정 거부 사실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시민들께 있는 그대로 알리십시오. 그럴 때 시민들은 진정으로 우리가 존중받고 있고 우리가 주인이구나 생각하면서 성남시와 신상진 시장님을 신뢰할 것입니다.